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민들이 광주 교도소를 습격해서 발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옛 광주 교도소 자리입니다. 신군부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다는 증거를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 자리에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옛 광주 교도소 초소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2015년 교도소는 새 건물로 옮겨가면서 지금 이곳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 5.18 당시에는 수백 명의 계엄군이 이 교도소 안팎에 배치가 됐습니다. 계엄군은 이 교도소 부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6차례에 걸쳐 총격을 가했습니다. 교도소 초소 곳곳에는 저격병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여기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등장하는데요. 무장 시위대가 범죄자와 북한 간첩 등을 풀어주기 위해 이 교도소를 습격하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포를 했다는 이 광주 교도소 습격설입니다. 전두환 씨도 이 회고록에서 무장 시위대가 광주 교도소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사실은 광주 사태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군 개입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이 거짓이라면서 삭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교도소를 습격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시민들에게 총을 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엄군은 당시에 본격적인 유혈 진압을 앞두고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봉쇄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교도소 담벼락 바로 옆에 있는 도로가 이 광주에서 담양으로 빠져나가는 호남 고속도로입니다. 담양으로 나가는 이 교도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광주를 벗어나려는 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총격을 당한 생존자들도 교도소가 아니라 담양을 향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군부는 또 1980년 5.18 직후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보고서가 95년 5.18 특검을 통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본 보고서에는 광주 교도소가 습격당했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988년 광주 청문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 광주 교도소 습격이 매우 비중 있게 적혀 있습니다. 군이 1980년 원본 보고서를 조작해서 제출한 겁니다. 신군부는 또 당시 계엄군의 광주 교도소 작전 요도에서 이 시민들이 총격을 당한 지점을 모두 지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이 작전 요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가 입수한 계엄군 제3공수여단이 만든 광주교도소 요도입니다.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펼친 작전 상황을 손으로 그린 겁니다. 김성수 씨 일가 피격 지점 등 광주 시민이 총에 맞아 숨진 지점들이 표시돼 있습니다. 요도가 처음 공개된 건 88년 광주특위 청문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출된 것엔 피격자가 다 지워져 있습니다. 신군부가 요도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원본을 보면 고규석 씨 등이 총에 맞아 숨진 지점이 교도소 정문에서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요도에 따르면 소방차와 트럭, 버스 등으로 겹겹이 막혀 있는 쪽이어서 교도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격당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김성수 씨 일가가 총에 맞은 곳은 교도소 입구와 한참 떨어진 담양고속도로 한복판입니다. 또 고속도로를 따라 세워진 교도소 담벼락의 높이는 5m가 넘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막루엔 저격수까지 배치돼 담을 넘어 교도소를 습격하는 건 불가능했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계엄군의 핵심 병력인 APC 장갑차는 교도소 입구 정반대편인 고속도로에 배치했습니다. 계엄군은 교도소 방어가 아닌 외곽고속도로 봉쇄에 집중하고 있던 겁니다. 당시 수감됐던 시민군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억울하게 잡혀갖고 온 경우가 있는가. 우리는 무장도 안 했고 담양 가는 길에 억울하게 잡혀갔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JTBC 이자연입니다. 네, 교수님.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건 그동안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던 쪽의 근거로 사용이 됐는데 이번에 신군부가 조작했다는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군 기록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교도소 경비를 맡았던 건 상공수여단이거든요. 상공수여단은
5.18 민주화 운동이 종료되고 나서 전투상보를 작성을 했고, 공식 이제 전투상보에 따르면 시민들이 피격됐던 장소와 위치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확인한 상공수여단의 비공식 본에는 시민들의 피격 장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장소와 거리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사망 장소와 거리에 따르면 시민들이 도저히 교도소 습격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것은 성립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확인된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방금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교도소의 어떤 위치 모습입니다. 교도소는 5m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정문만 경비를 하면 모든 경비가 확인이 되는. 근데 상공사단의 가장 중요한 장비인 장갑차는 교도소 정문이 아니라 고속도로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 배치됐다는 것은 예각도로 차단 임무에 동원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실제 교도소 발포 희생자인 고 이문택 씨의 부인분이 오늘 기념식에서 편지를 낭독을 하셨습니다. 네. 상공수여단 전투상보에 이문택 씨의 피격 지점이 확인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상공수여단이 사살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이문택 씨 가족들은 교도소를 습격했던 폭도로 몰려서 유가족들이 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예. 다시 TBC 영상을 좀 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 독청을 확보한 시민군이 총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모두 카빈 소총입니다. 시민군이 사용한 소총은 이렇게 카빈 소총이었습니다. 교수님, 당시 시민군이 카빈 소총을 사용했다는 점도 신군부가 악용하는 데 활용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도소 발포의 희생자의 이문택 씨 같은 경우는 상공수여단의 피격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M16에 의한 사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카빈 소총으로 조작을 했죠. 그리고 카빈 소총 사망자로 분류된 37명의 검시조서와 그다음에 군 기록을 다 대조해 본 결과 대부분 계엄군의 M16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죠. 예. 그런데 시민군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카빈 소총으로 적었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전두환 신군부가 주장했던 것은 시민들끼리 5인 사격에 의한 사망이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사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바꾼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시민들에 대한 발포는 스스로를 지키려 한 것뿐이라는 신군부의 주장에 허점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바로 헬기 사격의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전일빌딩 245입니다. 지금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 기자,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몇 층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일빌딩 10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은 80년 5월 당시에 만들어진 헬기 사격의 증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이 돼서 전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에 광주 금남로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기도 했는데, 바로 요쯤이 지금 JTBC 현장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전일빌딩, 그리고 제가 있는 10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탄흔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계엄군의 헬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사격하는 모습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 정도에서 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만든 기록이 아닙니다. 국과수가 이곳에서 나온 탄흔의 각도와 크기, 그리고 깊이를 검증을 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국방부 2018년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인데요. 8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국과수가 여기가 전일빌딩인데, 여기서 나온 탄흔의 각도를 토대로 해서 헬기의 위치와 높이, 각도까지 정확하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네, 유 기자. 보존된 헬기 사격의 탄흔을 지금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동을 하고 지금 있군요. 제가 옆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예. 옆 공간에 여기에 최소 150개의 탄흔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도 있고 기둥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이 천장의 흔적들입니다. 천장의 텍스에도 탄흔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이곳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 텍스에 탄흔이 꽂힌 게 아니라 이렇게 스친 모습들이 보입니다. 국과수는 이렇게 스친 탄흔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최소한 이 전일빌딩 10층과 같은 높이에서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칠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80년 5월 당시에도 물론이고, 전일빌딩에서 그 각도에는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나 또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국과수가 정확하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유리창 안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100번 그리고 101번 탄은이 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힌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유리창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작년에 이곳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 광주시의 허가를 받아서 가까이에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모습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전일빌딩 탄은을 감정한 국과수가 가장 주목한 것, 10층 내부 기둥에 타는 2개입니다. 이 대각선 모양의 탄원이 2개가 이제 있거든요. 그거는 탄환이 벽의 이 측면을 이렇게 이제 스치면서 만든 탄원이고, 그 탄원을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은 바닥에 일치되는 탄원이 또 있어요. 실제로 대각선 탄은을 따라가 보면 정확히 일치하는 탄은 2개가 있습니다. 4개의 탄은을 이어 각도를 따라가 보면 하나뿐입니다. 일각에선 저렇게 위에서 내리꽂힌 각도의 탄은이 위에서 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바닥에서 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각도를 따라 내려와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닥엔 이렇게 내리꽂힌 탄은들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저렇게 내리꽂힌 각도의 탄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바닥에 누워서 총을 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하면서 국과수의 탄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격 각도를 레이저로 재구성했습니다. 난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탄은이 보이고 그중에 눈에 띄는 내리꽂힌 탄은 2개가 보입니다. 바로 기둥을 스친 100번, 101번 탄은입니다. 국과수는 총탄 흔적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 등을 근거로 사격 방식과 기종까지 추정했습니다. 거치대 위에 이제 얘가 이렇게 총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축을 해서 총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부채살 모양으로. 근데 그 천장 텍스에 나타나 있는 탄원이 이렇게 부채살 모양의 탄원이 이렇게 이제 보여요. UH-1 헬기 이제 탑승 그 문에 이제 장착된 뭐 60 기관총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UH-1H 헬기가 호버링, 즉 제자리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M60 또는 M16으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과도 일치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교수님. 2017년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헬기조사관으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전일빌딩의 탄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국과수 감정으로 전일빌딩에서 270개의 헬기 탄은이 발견이 됐죠. 발견된 탄은의 위치가 10층에 위치했었고 1980년 당시로 보면 전일빌딩 10층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국과수는 헬기 사격에 의한 탄은으로 감정을 했고 저희들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탄은 외에도 이제 당시 군 문서에 헬기 사격의 증거가 있는데요. 정교사 문건을 보면 헬기 작전 계획을 실시하라, 무장 폭도들에게 대한 핵심점을 사격에서 소탕해라 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을 찾았고 예. 헬기 조종사들은 처음에 사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고 뭐 이제 무장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런 기록을 찾았을 때 무장 자체는 인정하고 지금까지 헬기 사격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목격은 존재했지만 아직까지도 헬기 조종사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예. 서해남 이제 당시 505 보안부대 보안과장께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TBC 영상에는 당시 계엄군의 헬기도 잡혀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세무서가 불타고 있는 걸로 봤을 땐 21일 오전 상황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바로 헬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헬기의 모습이 보이고 바로 뒤에는 쓰러진 시민들이 급하게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오래된 촬영본을 디지털화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또 시간 순서대로 정리됐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교수님 의문이 드는 게 방금 헬기의 모습을 보셨겠지만 헬기 아래에 뭔가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뭘로 봐야 할까요? 저 이제 헬기가 UH-1H라는 헬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저렇게 뭔가가 장착된 헬기는 처음 본 영상이거든요. 예. 헬기 조사관이셨는데도 처음 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처음 서복현 앵커께서 저 영상을 같이 분석하자고 가져왔을 때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한테도 저도 문의를 했고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발판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헬기를 탑승할 때 예. 발판을 다는 건데요. 당시 UH-1 원H 같은 경우는 중장 이상의 고위급 장성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발판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발판을 단 헬기라는 것은 더 최고위급이 이 헬기를 이용했을 것이라고도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지만 일단 저게 뭔지 발판이 맞다면 헬기를 타고 있는 고위직이 과연 누구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특히 일단 집단 발포가 있었던 21일 오전쯤에 찍힌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 5.18 연구교수인 김희송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